느닷없이 넘어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야, 아이들. 뜨거운 곳에 대는데 아이고. 한시라도 눈을 뗐다가는 금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아이들. 이러한 영유아기 안전사고 중에서 무려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은 뜻밖에도 질식사고입니다. 특히 한창 기어다니거나 갓 걸음마를 뗀 1, 2세 전후의 아이들은 질식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데, 자 그럼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생후 24개월이 된 소은이는 이들 부부가 결혼 10여 년 만에 힘겹게 얻은 보물 같은 누뚱이 딸. 우리 동준이 깎아 먹을까? 자. 아이고. 여보, 너무 큰가? 이런 과자 먹이면 애 아토피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소은이 과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맞다. 소은이 먹는 과자 따로 있었지? 부부는 이처럼 아이가 먹는 음식 하나도 꼼꼼히 따져보고 철저히 몸에 좋은 것으로만 골라 먹였고, 혹시라도 소은이가 부딪힐지 몰라 집안 모든 가구의 모서리마다 부드러운 보호대로 감싸주는 것은 물론 아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에는 절대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등 언제나 소중한 딸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써 저녁 준비해야겠네. 여보, 소은이 좀 잘 봐요. 야구할 시간이네. 이렇게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아빠는 TV로 야구 중계를 틀어놓은 채 소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야구 광이었던 소은이 아빠는 야구 경기에 푹 빠져 어느새 울며 보채는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여보, 좀 조용히 봐요. 애 놀래요. 그는 아내의 핀잔도 건성으로 들릴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어. 그런데 아이 고세. 내내 옆에 있는 줄 알았던 소은이는 시야에서 이미 사라졌고, 놀란 아빠가 일단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가 보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불과 5분 사이 소은이는 질식으로 인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5분 사이에. 이번엔 또 다른 집. 생후 20개월 된 아들 민서를 보면서 아이 엄마는 흐뭇하기만 한데, 와, 우리 민서 자동차도 잘 밀고 너무 잘하네. 민서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민서 위로 두 아이를 키운 베테랑 육아 실력으로 누구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민서 배고프구나.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민서를 잠시 달랜 뒤 분유를 타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그 사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 민서. 이윽고 아이 엄마는 준비한 분유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민서야. 또 뭐예요? 너무 과연 민서에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마루에 홀로 남아있던 민서 역시 그 잠깐 사이에 질식사하고 말았던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첫째, 아이와 부모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 둘째, 불과 몇 분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는 점, 뭘까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집 안에 있던 이것 때문에 질식해 사망했다는 점인데, 사고의 원인이 된 이것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2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이것 때문에 사망했고, 미국의 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이것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기능성 인테리어 용품의 하나로서 밤보다는 낮에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주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것들 중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문제 쉽지 않습니다. 두 어린이가 공통적으로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 질식사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정답이 나왔는데요? 오? 예. 정확하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정말요? 모르시겠어요? 아유, 이 양반 답답한 양반들. 아니 뭐가? 아니 흘러졌던 게 없었는데 모르겠는데. 아, 모르시겠어요? 네. 아, 제가 가면 맞출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내려가서 기사대기 한 대 받고 오세요. 동의. 정신 좀 차리고 올까요?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질식사잖아요. 인테리어에 연관이 많다는 거 보면 화면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게 그 커튼 아시죠? 커튼에 보면 요즘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는 거 낮에 많이 써. 네, 많이 보실 거예요. 인테리어는 굉장히 이렇게 끈이 길잖아요. 잠깐 눈 돌린 사이에 그게 아이가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감는 거예요. 감다가 잘못 감아서 목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끈이 정말 무방 상태로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끈이 바닥까지 그대로 늘어져 있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걸 슬슬 들여보시죠, 여러분들. 예. 정답일 것 같죠? 예. 이거 진짜인가 봐. 아니, 그냥 꼭지도 질식이 딱 좋아. 이게 맞아. 알사탕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꼭지도. 이게 끈도 이게 보면 잘 안 풀리는 거 아시죠? 꼬여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 정답은 블라인드 끈. 웬일이야? 아니 어떻게 안 보여놨어?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블라인드 줄입니다. 먼저 소은이는 아빠가 야구 중계에 몰입한 사이 혼자 방으로 들어가 창가에 블라인드 줄을 잡고 장난치다 넘어지며 그 줄에 목이 감겨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 질식사했고, 민서 역시 엄마가 분유를 타러 주방으로 간 사이 홀로 창가로 기어가 블라인드 줄을 잡고 일어서다 그대로 넘어지며 소은이와 동일한 질식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 블라인드는 창에 달아 볕을 가리는 기능성 인테리어 용품으로 이처럼 한쪽에 길게 늘어져 있는 고리 형태의 줄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로의 질식사고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1, 2세 전후 아이들의 행동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는 달랑달랑 시선을 사로잡는 블라인드 줄을 장난감 보듯 신기해하더니 결국 힘겹게 그 줄을 잡는 데 성공한 뒤 목도리로 착각한 듯 곧장 얼굴에 감아버립니다. 두 번째 아이도 제 눈높이에서 잘 보이는 블라인드 줄에 관심을 보이더니 여지없이 줄을 잡아버리고 블라인드 줄에 몸을 지탱한 채 불안하게 서 있는 이 아이는 금방이라도 넘어지며 줄 사이에 목이 낄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한창 장난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창밖에 뭐가 있는지 내다보자며 아이의 관심을 돌려보는데, 아이는 창밖이 아닌 창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블라인드 줄을 턱 잡고는, 자, 보이십니까? 이내 자연스럽게 두 줄 사이를 벌려 얼굴을 들이미는 충격적인 모습. 생후 10개월 이후의 용녀아들은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손으로 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직 다리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 만일 블라인드 줄이 눈에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블라인드 줄을 무조건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블라인드 줄을 가지고 놀다가 줄이 목에 감기기 쉽고, 이때 서툴고 느린 움직임 때문에 넘어지면 아이들은 목을 뺄 수 없어 질식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이 상태로 3, 4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4분이 경과하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얇은 줄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당당하고. 먼저 블라인드의 줄을 잘라 건장한 성인 남자 2명이 있는 힘껏 잡아당겨도 쉽사리 끊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질긴데, 자, 그럼 이 블라인드 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블라인드로 그 줄을 잘라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에 고정시킵니다.
기계는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과연 얼마나 힘을 줘야 끊어지게 될까요? 꽤 늘어나다가 툭 끊어진 줄. 자, 결과가 궁금한데 이처럼 처음 옮아가는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져가는 힘을 잘 버티며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결국 무려 52kg 중의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끊어졌습니다. 즉, 이 블라인드 줄은 52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1, 2세 전후 아이들의 체중이 평균 10kg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렸을 때 여지없이 질식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라인드 줄과 비슷한 또 다른 위험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아기 침대 주변에 설치된 모빌. 모빌은 주로 여러 갈래의 줄에 인형이 매달려 있는 형태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10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잘못 건드려 모빌이 떨어지면 줄로 인해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는 전선 역시 아이에게는 장난감으로 여겨져 위험천만하며 포장끈이나 줄넘기 등 길이가 긴 각종 줄과 유선 전화기 역시 위험한 건 마찬가지. 게다가 아빠가 함부로 벗어놓은 넥타이도 그 길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자, 이처럼 1, 2세 전후의 영유아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질식사고. 이러한 질식사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이물질 삼킴으로 인한 질식도 있는데 3세 이하 영유아들은 주의사항을 인지하는데 촉각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촉각 중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입의 촉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닥에 조그맣고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급하게 집에서 입에 넣다가 질식사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꼭 있는 귀여운 곰인형은 겉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곰인형의 눈과 코 부분은 손으로 몇 번만 돌려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본능에 의해 10중8구 이것을 입에 넣게 됩니다. 게다가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호흡수가 빠른 데다가 어금니가 잘 발달하지 않아 입안의 이물질을 순간적으로 삼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아이의 좁은 기도에 걸리면 바로 질식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나 포도처럼 알맹이가 큰 과일이나 탄성이 높고 점성도 강한 젤리와 떡, 치즈 종류는 통째로 삼켰을 때 기도를 막을 위험이 큰데 실제로 이것들을 무심코 영유아의 손에 닿게 했다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세 전후의 영유아를 각종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급적 아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블라인드의 줄은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넥타이를 비롯한 긴 줄이 달린 모든 것들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늘어진 전선도 잘 감아 눈에 띄지 않는 가구 뒤쪽 등에 숨겨두십시오. 그리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지름 3cm 이하, 길이 5cm 이하의 작은 부속품이 달린 장난감은 되도록 피하고 크고 질긴 음식은 반드시 작게 잘라서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이물질을 삼켜 숨을 쉬지 못한다면 곧장 119에 신고하고 유아 하임리법을 행하는데 1세 이상이라면 구조자가 아이 뒤에서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중앙에서 주먹진 한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어 등 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방법을 반복하고 1세 미만의 유아라면 아이의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해 무릎에 올린 후 한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어깨 사이의 등을 위로 밀듯 3개, 5번 정도 쳐주고 이제는 아기를 반대로 돌려 두 손가락으로 가슴의 명치 부분을 힘껏 누르면서 밀어주며 삼킨 물건을 뱉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집안 한 구석에 늘어져 있는 블라인드 줄이 우리 아이의 목을 조르는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유아들도 있지만 그 아예 누워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아주 어린 영아들도 또 질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어떤 경우입니까? 우선 그 몸을 못 가누는 아기를 성인용 침대에서 재우는 거는 아주 유용합니다. 성인용 침대. 왜요? 특히 침대나 이 벽면 사이에 주먹 정도 크기의 그 틈새가 있으면은 아이가 뒤척이다가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지 못해 가지고서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